어이 우이야 우이야 흠.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합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간에 합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이 합을 잠깐 들여다보면,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를 우리가 천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5개를 먼저 씁니다. 갑을, 병정, 무, 그 다음에 돌아와서 갑 밑에 기, 을 밑에 경신, 임, 계를 쓰면 요게 위 아래가 합입니다. 여기. 예.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 중에서도 이제 애정과 상관없는 합이 제일 마지막에 요거죠. 요거. 무게합. 무게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어떤 목적의 합이다. 목적의 합이다. 이 합은 말하자면 이제 그 늙은이들끼리 어떤 그 책략을 쓰는 거죠. 내가 너를 이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아주 바닥에 깔고서 만난 합이니까 이것은 이 합의 작용에서 이제 말하자면 그 금전의 손실이 드러나는 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천간에 경신, 병 이렇게 있을 때 경년, 신월, 병날 태어났으면 여기 병신합이 되죠. 여기. 병신합이 됩니다. 합이 있을 때는 부부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야 됩니다. 합이 들어서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뭐 합이 들어 좋다. 물론 합이 들어는 좋죠. 그런데 이 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한 지붕에 하나의 잎, 즉 한 가정에서 한마디로 나온다. 이 말은 뭐 어찌 보면 긍정적인 말이 됩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하늘과 합을 이루어서 내가 하늘의 합을 이루는 천간을 지니고 있을 때에는 얘기는 달라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병과 신의 합인데 신과 병의 합일 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개세월이 깎으로 들어오는 거죠. 깎으로 들어와서 합을 이루면 그 작용이 어찌 되겠느냐. 이런 것들 이제 내가 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경년, 날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요것의 합은 정상적인 합이나 요것과 요것의 합은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거죠. 합이 2개가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요럴 때는 작용이 또 어떻게 됐나. 요것도 참 연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 정, 임. 이건 역시도 무정임. 네, 정임 합이죠? 네, 합. 요건 정상합입니다. 네, 정상합이에요. 임정이 아니라 정임은 이거 정상합. 아까 내가 처음에 예시 드렸던 요 합은 뭐죠? 병신합이 아니라 신병합이죠. 계절적으로. 여름과 가을이 뒤바뀌면 오는 거죠. 이럴 때는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이 합이 작용해서. 무정임, 요거는 정상합이 되겠죠. 예, 이건 정상합입니다. 그 다음에 무,
개. 예. 이 합은 무게의 합으로 정상합으로 보는데 또 이 무가 얘하고 또 이 합을 이루죠. 1차, 2차 합을 이룬다는 게 말은 아까 말씀드린 요 정을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합의 작용이 어느 시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발언이 되느냐. 아, 요거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합이 오면 좋다 나쁘다로 사람들은 뭐 좋아요 나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좋고 나쁜 건 떠나서 기, 갑, 신 요게 합이죠. 요게. 예. 갑과 기의 합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절상 봄과 여름이 뒤바뀌어진 그 합이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 여름에 이제 말하자면 여름이 들어서면서 이 봄에 있는 기토의 기운이 와서 합을 이루는데 이것은 어때요? 여름이 온전하게 나는 게 아니라 봄의 기운이 거꾸로 들어왔죠? 거꾸로. 예. 이것도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 계절의 합들은 그 때때의 그 계절에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죠. 을, 무, 경. 을경이 합을 이루는데 요건 계절이 여름이고 요건 가을입니다. 중간에 여름이 맞고 있잖아요. 여름과 여름은 합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을경 합이 이루어지는데 요것도 중간에 여름이 끼어 있죠. 요럴 경우에는 합의 작용이 반감됩니다. 반감된다는 얘기는 좋은 것도 반, 나쁜 것도 반 이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신, 정, 임. 예. 보물 요것이 합입니다. 요게 정의 합입니다. 이건 정상합이에요. 이것은 여름과 말하자면 여름이 들면서 합의 작용에 의해서 여름과 가을에 합이 드는데 요 정임합 요거는 말하자면 서로 헤어지는 합입니다. 요것은 헤어짐, 부부가 헤어짐, 부부가 이별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다음에 임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이라는 것은 때때의 것들을 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무, 신, 병. 예. 요게 합이죠. 요게 합. 근데 어때요? 병신이 아니라 신병합이죠. 이 작용은 어떻게 돼요? 이것이 이쪽으로 끌어당겨가서 가을에 발원합니다. 가을에. 여긴 여름이죠. 이게 병신이라면 여름부터 이 합의 작용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늦게 말하자면 가을에 가까운 나이 말하자면 40을 넘어서 한 50대에 가야 이 합의 작용이 나옵니다. 합의 작용이 나와요. 병신 합이 돼서 뭐가 됐어요? 오행이 수가 되죠? 수. 수는 이제 그 수의 작용을 이제 또 나타낼 것이고, 어, 을, 개, 무. 이것도 무게합이죠? 무게합. 무게합인데 개무합이니까 어떻게, 이것도 45세, 44세를 넘어서 이제 가을이 돼야 되는데 무게합은 어떻게 돼요? 어떤 목적의 합이라서 이것은 금전의 손실이 딸린다. 금전의 손실. 예. 합마다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합의되어서 사업이 잘 되는 합이 있는가 하면은, 애정전선에 이상이 있는가 하면은, 뭐 자식 문제나 뭐 사업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의 그 작용들이 다 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계합은 무조건 이건 금전의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의 합이니까. 내가 너하고 사랑하고 은혜하고 이뻐하고 뭐 이 애정의 관계가 떠나서 어떤 목적,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상대와 내가 똑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건 욕심은 재물이죠. 재물에 대한 손실이 따르는 거죠. 이건 그런 합의입니다. 이게 무계합은. 예. 그 다음에, 합의죠. 을경합.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자리, 어떤 자리라 그러면 사업적 관계에서의 위치. 사업 목적. 근데 경금이 먼저 왔죠? 을목이 뒤에 왔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5세 이상 넘어가야 이 을경합이 이뤄서 어떤 자리에 들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합입니다. 예. 이건 어때요? 갑기가 합이죠. 근데 빠꾸가 됐네? 뒤바뀌었네? 이것도 마찬가지. 45세가 넘어가야 말하는 이것은 이제 재산이 늘어난다. 이건 재산이 늘어난다. 예. 갑기합은 재산이 늘어나는. 왜냐면 갑기가 토니까 토. 여기 결과물이 뭐예요? 토죠. 토는 뭐예요? 재산이죠. 예. 재산 관계에서 좀 늘어나고 줄어드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 합이라는 것은 무엇이 들어와서 좋다, 무엇이 들어와서 나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합이 들었을 때 이제 부부의 관계를 한번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부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가만 쓰길 정리가 그건 안 되는구나. 정리가 안 됐어 이것이. 그렇구나. 그러면 뭐 다음 시간에 미루고 그 기생이 정달 태어나서 정임 합이 있으면 이건 애정의 합이죠. 애정의 합. 이건 애정의 합입니다. 그런데 애정의 합인데 애정이 합이 돼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여기서는 또 깜빡 상대, 나와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혼인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살아가는데 좋은 것도 되지만 정임합이 들어서 내가 누구를 만나 가느냐에 따라서 헤어지는 수가 또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이라고 해서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합 그러면 다들 그건 좋은 거야라고 말들을 그렇게들 하지만 합이 돼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을, 무, 경이 합을 이뤘다면 이 을무 요것이 가을의 합인데 어때요? 이것은 하나의 여름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이 합은 반의 2분의 1만큼의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2분의 1만큼의 나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또 누구냐에 따라서 나와 대상의 관계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합의 작용이 또 반감이 됩니다. 합이라고 해서 마냥 좋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네.
이거는 개와 무가 합을 이루죠? 또 무와 개가 합을 이루죠? 이거는 이분은 사업적으로 엄청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네. 사업엔 성공합니다. 사업엔 성공하고 자기가 목적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합은 요런 작용인데 여기와 여기의 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타인과의 불화가 됩니다. 불화. 네. 흩어집니다. 네. 무가 가운데 있어 양쪽에 개가 있을 때는 어때요? 전반의 합은 아주 사업 성공해서 잘 아주 일치월장하고 아주 팡팡팡 잘 나가는데 가을의 계절이 와서 이 개의 계절에 가면 흩어집니다. 이것을 잘 알아서 이제 참 해야 되겠죠. 참 묘한 일이 많습니다. 세상은요. 그다음에 신, 정, 무와 신의 시기에는 봄과 여름에는 무슨 일이 잘 풀려갑니다. 근데 가을이 돼서 요게 합이 들어오면은 요건 손실이 따릅니다. 손실. 네. 정상의 병신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배우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약할 경우가 있고 셀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묘한 일이죠. 제가 이제 달마도를 치는 스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참 한동안은 한 2, 3년 동안은 참 아무것도 모르는 참 맹탕 같은 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참 이것저것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달마가 어느 날 참 내가 이제 밖에 외출을 하고 갔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말하는 밭에 그 마루 그 이제 그 평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달마 도사가 와가지고 말하자면 그 달마도를 치고 있어요. 그분은 뭐 달마 치는 게 아주 생활이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이고 주인도 없는 집에 어떻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그렇게 앉아 있냐고 그랬더니 씩 웃어요. 그분의 웃음이 참 이쁩니다. 그게 좋아요. 씩 웃으면서 스님은 대통령 알아? 몰라? 그래서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알지. 아니 내가 물어보는 그게 아니고 대통령마다가 품고 있는 그 지역 출생 지역이 다 다른데 그 지역마다의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걸로 본다면 대통령들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다 다를 것이 아니냐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머리 깎고 응? 몽골을 입은 스님이 뭐 대통령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대해서 뭐 신경 쓰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그 말하자면 왕의 그 다스리는 때의 그 기준 있죠. 기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신라가 말하자면 가야를 통일하죠. 가야의 육가야를 복속시켜가지고 신라라고 하는 말하자면 경상남북도 강원도에 이르는 나라의 그 땅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또 신라가 워낙 또 욕심이 많아서 그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제 백제를 갖다 말하자면 이제 그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그냥 참 신라와 백제의 어떤 싸움이었다면은 우리들도 같은 민족이니까 인정을 하고 나라가 쉽게 말하자면 그 신라의 어떤 그 문물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백제인들이 생각할 때는 신라가 정상적으로 자기들을 이긴 게 아니에요. 공주성에 있던
왕과 왕의 아들만 잡아간 거예요. 말하자면 대가리만 잘라간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제인들이 신라인들의 어떤 그 저항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했겠어요.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 말하자면 세월이 한 1000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간, 1000년도 넘는 세월이 흘러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도요, 다 역사나 어떤 과거의 어떤 그 인연법에 의해서 이거 아주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다르죠. 신라 사람들의 그 조상의 이 땅의 사람들과 백제 땅에 조상을 둔 사람들의 땅과 또 고구려의 그 땅의 백성들의 어떤 생각들의 전생의 것들이 다 마다마다가 다르죠. 그래서 달마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각각의 그 말하자면 그 대통령들의 그 출신 지역에 따라서 때때의 어떤 그 왕조의 기능이 다르지 않느냐. 이걸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복잡한 참 얘기입니다.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달마하고 그 대통령도 우리가 쭉 한 10여 명 되는 분들의 어떤 것들 얘기를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절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많으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가끔씩 이제 절에 올라와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옛날 그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노모가 살아계신데 참 거의 나이가 이제 90 넘어서 100세에 가까운데도 지금도 참 어머니의 그 효성스럽게 아주 지극히 참 효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말하자면 어머니 생전에, 저보고 말하자면 묘자리라 그러죠. 묘자리 이제 자기네가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봐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시간 나서 이제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갔죠. 이거 갔더니요. 집안의 사이들이니, 며느리 집안이니, 아주 그냥 아니, 무슨 장터가 열린 것처럼 식구들이 많이 왔어요. 예, 그렇지. 교장 선생님 형제간에서부터, 또 형제간에 또 자손들, 손주, 며느리까지 다 오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이 몰렸어요.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산을 휘 둘러보고, 그래도 뭐 그 중에서 좀 좋은 그 음지를 택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십시오. 라고 이제 산을 막 내려오는데, 조금 아래쪽 산 밑에서 이제 말하자면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 소란이 났는가를 가만히 봤던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이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사이들끼리. 그러니까 사이 중 하나는 백제 땅에 고향을 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경상도 쪽에 말하자면 그 신라 쪽에 고향을 둔 사람인데, 뭐 바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형님 비열한 짓거리로 말하자면 백제를 그렇게 힘으로 멸망시켰다고 하지만 그게 힘으로 당한 것이냐? 당나라 군대들 끌어들여 가지고 한 것이 그것이 온당한 짓이냐? 같은 민족끼리. 이 얘기가 툭 나오더래요. 1300년이 넘어간 그 역사 얘기에 그 두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서 다툰다네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두째 사이, 셋째 사이나, 아니 큰 사이하고 셋째 사이 관계인데 논쟁을 벌이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역사 속 일이니까 누가 그걸 감히 어떻게 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태어나서 어떤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나이 그 지역에 말하자면 혼을 담고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부딪힘이 끝없이 있는 거죠. 또 평상시에는 사이가 좋답니다.
사이가 좋은데 어떻게 하다가 그 신라 백제의 그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아주 그 셋째 사이가 그냥 아주 쌍심지를 틀고 그냥 아주 그렇게 아주 그냥 한바탕 또 난리치답니다. 근데 그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것이 아니 내가 이거 보니까 이것이 신라가 옳다 백제가 옳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들 만나면 어떻게 저렇게 다투는 놈도 또 그게 또 실시간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이라고 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준 자이기 때문에 즉 그 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은 다 하늘과 합의되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받들어주지 않은 나라가 땅에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가볍게 생각하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들 가지만 실상은 하늘에서의 어떤 움직임, 하늘에서의 어떤 움직임. 우리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그 힘은 뭐예요? 신라의 화랑도 정신입니다. 그리고 김춘추가 자기의 애마가 참 자기가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흐르져 걸어갈 때 그 기생집으로 데려갔을 때 기생집 앞에서 자기가 칼을 꺼내서 그 애마의 목을 치죠. 그 치는 순간에 말하자면 그 정신으로 삼국이 통일된 겁니다. 그 순간에. 그 마찬가지로 사람의 정신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항상 그 얼은 살아있어서 그 얼은 끊임없이 자손들에게 이어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참 우리 교장 선생님의 그 얘기, 또 대통령이 그 어느 나라의 정신이냐 하는 그 달마 스님의 얘기를 내가 했는데, 누구라도 나는 뭐 어디 정신도 없어.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잠재되어 있고 내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러나 어느 때가든 이 분출이 됩니다. 밖으로. 그래서 뭐 남들과 뭐 싸우고 다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신이 지니고 살고 있는 땅과 조상과 문화와 전통은 끊임없이 말 안 해도 이어져 내리고 있다. 아니 생각해보면 1300년이 고구려 백제가 망한 것이 1300년 1400년이 된 이 마당에도 그 사위들이 싸우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로 다투지 마세요. 때의 일이고 지나간 일입니다. 그것도 참고로 삼으시면 안 되겠어요?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또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